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쓰기만 해도 월급과 인맥, 평생 운이 극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필요가 없고 펜과 노트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우선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뭐 빚과 우울증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 작가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행복해지는 건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보다 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 혹시 이러한 바람들이 있다면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노트의 마법을 알려줘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딱 보고서 해보려고요. 해보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예전에 3일에 아니 100번 100일의 소원 100일의 소원 세 가지 소원 100일의 기적 죄송해요. 제가 맨날 까먹은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그거를 보고 그거를 했었는데 암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왔던 책이에요. 제가 우선 이제 목차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1장에서는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숨겨진 감정에 정직해지기. 돈의 신은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숨겨진 감정에 정직해지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비법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안의 설정을 바꾸라고 합니다. 감정을 의심하면 돈의 신은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돈을 부르는 세 줄 노트 들여다보기. 당신도 돈의 신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 작가는요, 2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이었던 한 달 수입이 지금은 쉽고 간단하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한 달 수입이 무려 1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만약에 사랑하는 아이들과 마음껏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면서도 쉽게 돈이 척척 벌리는 행복한 미녀 마녀.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이 작가의 설정이었대요. 인생 설정. 지금은 내 아이와 네 명의 아이와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고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이런 이상적인 삶을 실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찰이래요. 지금의 나 자신을 이제 직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오롯이 느끼는 거예요. 셋째,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설정 변경이라고 부른대요. 자, 설정 변경을 위한 노트를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노트를 써왔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노트는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쏟아낼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도 하지만 제가 그런 걸 배웠어요. 제가 개인 상담을 받을 때 제가 힘들 때, 제가 즐거울 때, 제가 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때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나와 대화를 하고 내 이야기를 노트에다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막 쓰래요. 거기다가 미워하는 상대에 대한 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쁜 일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뭐지? 이 감정이 뭐지? 이 미묘한 감정 뭐지? 나는 왜 그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왜 인사를 받지 못했을까? 왜 사과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내 감정을 모두 쏟아내면서 노트에다 정리를 해보라고 그랬었어요. 저희 상담 선생님께서. 근데 이곳에도 그 노트에다가 내가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감정들을 써보라고 해요. 그래서 일기를 대신해서 마음속의 감정들을 뭐 숨김없이 막 쏟아낸 게 어느덧 20건이 훌쩍 넘었대요. 이 작가님은. 어떨 때는 딱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때는 막 너무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도 나중에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가벼운 것 같잖아요. 그래, 그때 내가, 그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슬퍼했지? 내가 그렇게 왜 이렇게 두려워했지? 그리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유치했지? 뭐 이런 거 나중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오그라드는 것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인 만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맞아. 내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렇게 노트를 보면서 내가 어떤 설정에 옥매여서 올가맨 채 살았는지가 딱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었던 열쇠는 노트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정 변경의 강력한 힘과 노트의 마법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경험상 그저 무조건 무작정 막 쓰기만 해서는 변화가 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행복과 돈을 부르는 노트 쓰기에는 기본 공식이 있대요. 자,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33법칙. 조금 전에 알려준 거죠. 1. 직시한다. 나를 직시하는 거지. 2. 느낀다. 내 감정이 어떤지 오롯이 느끼래요. 3. 정한다.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33법칙. 직시한다. 느낀다. 정한다. 다시 한번. 직시한다. 느낀다. 정한다. 입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원하는 세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공식만 익히면 쉽게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사실과 현상을 구분하고 감정을 이렇게 깊이 음미해 보래요.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모습을 결정하는 과정을 차례차례 이제 알려주겠으니 그거대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돈과 풍요, 설정을 결정하고 난 다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노트를 통해 마주하는 감정에 관해 이야기를 했대요. 돈의 신에게 사랑받으려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과 감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에 철저히 절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이 흘러넘치는 세계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워밍업을 탁 한 다음에 간단한 연습 문제를 또 실어놨고,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노트를 쓰겠어 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막상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연습 문제에다가 도전 한 다음에 노트와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4장에서는요, 세 줄 노트 쓰는 법을 차례대로 설명을 했고요. 노트 쓰는 법이 왜 4장이야? 하면서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장에서 3장에서
1장부터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설정 변경의 대전제이므로 완전히 이해한 후에 4장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4장을 이해하고 4장의 노트 쓰기 법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1장부터 3장까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4장의 마지막에는 세 줄 노트를 활용해서 돈과 관련된 고민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결정해가는 과정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도 5가지를 올려놨고요.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멋진 나날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 삶에 감사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자라는 다짐입니다. 다시 말해 설정 변경이란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남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남과 나를 비교하는, 어떤 사람이 승자가 있으면 나는 패자가 돼야 되고 내가 패자가 되면 어떤 사람은 승자가 돼야 하는 이런 승패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만족할 수도, 원하는 세계로 다다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오늘 이겼다면 반드시 지는 날이 있대요. 자, 그러면 남과 비교하며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우선 지금의 나를 한번 즐겨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내일 모레 우리 애기 예쁜 옷 사주러 가고 싶은데 돈이 왕창왕창, 카드를 긁을게 한도가 왕창왕창, 이거를 갚을 돈이 왕창왕창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 부모님, 시부모님 다 정말 멋지고 좋은 집에서 모시고 싶다, 용돈을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펑펑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 아니면 내 카드값이 지금 장난 아닌데 남편한테 얘기는 못하고 어떡하면 좋아, 막 가슴으로 막 불안하고 힘드신 분에, 별별 모든 어떤 걸 원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내 마인드를 움직여서 일을 움직여서 하고 하는 건 좀 남들보다 탁월한 편인데, 제가 이렇게 제 감정을 이렇게 무너졌을 때 다시 부추겨 올릴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 게 좀, 저는 좀 취약점이에요. 제가 좀 부족하게 타고났어요,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을 원해요. 제 스스로가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거 다 지금 그거보다 더 우선시하는 건,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내 자신을 진짜 어떤 순간에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런 슈퍼우먼이 되고 싶어요. 네. 자, 과연 내가 나의 세계에서 보고 싶은 풍경이 무엇인지 남의 시선 따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시선에만 집중해 보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인생의 스테이지가 껑충 뛰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줄 노트의 마법을 적극 활용해서 당신만의 특별하고 멋진 인생, 당신은 특별하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하루하루를 꼭 손에 넣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돈의 신에게 가장 사랑받기 위한 기본 설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 라고 설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나는 욕심쟁이야, 나는 질투가 많아, 나는 언제나 사랑받지 못해 라는 설정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네. 제가 제 영상에서 매번 노출을 많이 시키잖아요. 저는 제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의 어떤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솔직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우선은 다 솔직하게 딱 오픈을 시키고 있거든요.
제 영상에서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너는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넌 질투가 많아. 너는 언니를 해넘기니까 너는 질투가 많아. 그리고 너는 억새. 그리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떻게 다리 밑에서 그 놀렸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그 부모님 제 70년대생들은 그런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받았는데 저는 특히 되게 심했어요. 제가 놀리면 엄청나게 울고 막 되게 고통스러워 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나는 나 엄마한테 태어났어. 나는 추소원이 아니야.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놀림받아서 우는 거를 되게 즐겨 하셨어요. 전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놀림까지 받고 하니까 언제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거기다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외모적으로 지금이 가장 예뻐요. 가장 예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여기 이제 코 아래에 좀 커다란 점이 있었어요. 아주 되게 새카만 점이 있었는데 저는 점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갸름한 상이 아니고 얼굴도 이렇게 각이 있고 넓죠, 제 얼굴. 각이 있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 찍으면서 조명도 비춰주고 하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게 자연스럽게 제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자, 한번 그런 설정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들어가 볼게요. 기억하세요. 자신의 설정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내신에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자, 6년 전에 싱글맘이었대요. 아이가 둘 딸렸었는데 요즘엔 찾기도 힘든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낡은 집에 살면서 변변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친구와 큰맘 먹고 핸드메이드 소품 가게를 열었대요. 근데 남자친구에게도 이렇게 힘든 건 다 당신 탓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당연히 그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좋을 리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 상황이 정말 싫어진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순간이. 자, 가게를 시작한 다음에 이 작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안간힘을 막 쓴 거예요. 손님뿐만 아니라 거래처, 그 외 업계 사람들에게도 모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쏜 거죠. 근데 험담하는 사람도 계속 생겨나고 매출도 형편이었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만 더 괴롭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울증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가 우울증이 왔어. 그러면 나 이거 벗어나야 돼.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는 존재. 이렇게 해서 딱 힘을 내서 딱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하면서 더더욱 그 깊어지는 그 자괴감이 들어서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줄의 마법 노트 팁을 딱 나와요. 이분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일본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노트 공개를 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노트의 내용이 뭐였냐면 싱글맘이라는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절에 감정을 파고들면서 자기가 가진 설정이 무엇이든지 깨닫는 감정 노트고 남에게 불행해 보일까봐 싱글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쓰여져 있대요. 그 당시 이 작가의 설정은 싱글맘은 불행하다였대요. 그 설정을 변경했더니 싱글맘인 채로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정을 바꿔줬대요. 그리고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이 꼬여갈까? 뭔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을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닐까 하면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딘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생각에 모든 일이 무언가에 쫓기듯 굴러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불안감이 계속되고 내 생각과 반대로 상관없이 모든 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날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기를 처음, 뭐 지금 상태는 이 작가는 워낙 있는 그대로 나를 직시하게 이렇게 그게 반복이 되고 연습을 해서 잘 되지만,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직시하는 걸 딱 처음으로 해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간 거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왜 기분이 지금 나는 기분이 나쁘지? 나는 왜 이 일 때문에 아파하지? 나는 왜 내 자신을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지? 이런 식으로 나와의 감정과 직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원흉의 시작은 미움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베스트셀러 그 책이었던 그 미움받을 용기 책 아시죠? 미움받을 용기 책을 보면서 미움받을 용기? 저도 사실은 미움받을 용기가 사실은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러면서 그럴수록 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이런다는 거를 딱 알고 나서 제가 더 이상 사랑을 원하지 말자 하면서도 그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뿌리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떨쳐내기가 어려웠어요. 요게 이 작가는 내가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반대로 미움받고 싶지 않으니까 행동도 불편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자꾸 안간힘을 쓰고 그 영향이 나한테 힘이 빠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하면서 내가 나를 설정을 이렇게 해버렸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고 한편으로는 항상 미움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시 말해 나는 항상 미움받는다가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전제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금도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다 아니라고 장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설정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거를 딱 느꼈어요. 이 책은 저한테 굉장한 효과를 주고 저한테 굉장한 설정으로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건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다들 나를 미워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당연히 미움받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항상 미움받아서 좌절하는 나에 푹 빠져 지냈음을 깨달았다고요. 그와 동시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건 누굴까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설정에 사로잡힌 채 비극의 여주인공 행세를 했던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깨달은 후에서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변했고 한 달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불과 2년 만에 바뀌어버렸대요. 자, 두 번째. 행복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달려있다고 설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오늘도 아까 시크릿 영상을 이렇게 보려고 딱 찾다가 그 정신과 의사 이름이 뭐죠? 맨날 이렇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네, 그분이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는 15분 그 영상을 찍으세요. 옛날부터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영상을 찍으셨는데 제가 그분의 그 시크릿 강의도 듣고 막 예전에 또 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생각을 하면 현실이 된다는 내용은 정말 우리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뭐 전기를 보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책을 보거나 하면 정말 생각을 해서 현실로 나타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느냐 나를 실패로 이끄느냐 이게 생각이 결정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생각은 현실이 된다라는 내용이 결코 그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만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한 적은 이 작가의 얘기예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현실이 된 것은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 라는 스스로가 만든 고정관념, 즉 설정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 자, 생각을 바꿔도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감정이 생기도록 설정을 변경하면 되고, 그러면 그 설정에 맞는 현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언제나 미움받는다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자존감 느끼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차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상황이 어이없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설정을 바꿔야 해요. 우리 설정을 바꿉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세계는 모두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강리치가 결정한 거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부터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제가 목표 설정도 해가지고 월 수입도 올렸고, 그 다음에 누군가 결혼하고 싶어 해서 결혼도 했잖아요. 그쵸? 누구의 설정이었어요? 저의 설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설정을 바꿔서 결정한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막 누군가를 막 질투하고 막 그런 불행한 삶을 선택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딱 설정을 해. 이렇게 앞에 펼쳐도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막 사랑을 하고 점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이와 또 우리 사랑의 아이가 딱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와 또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 아이를 출산하고 먼저 걸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저는 제 조카, 그 쌍둥이 조카와 저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같이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싶어요. 방문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홍콩의 첫 해외 그 여행이 홍콩이었는데,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참 거기에서 홍콩 그 부부를 보면서, 홍콩 사람 그 부부를 보면서 아이를 딱 아빠가 안고 엄마가 옆에 있고 디즈니랜드를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저는 그때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일본 그 디즈니랜드가 가장 크대요. 그리고 또 저희 나라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겠다. 아이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세계를 정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상상을 하면 그 설정이 내 세계로 딱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든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이렇게 세 줄 마법의 노트, 자신이 했던 노트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의식이란 실제로는 뇌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설정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하다면 지금의 그 상태를 의심하자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절망할 때까지 나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기에 이제는 당당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대요. 여러분, 절망할수록 본인 그 감정을 계속 의심하고 해서 당당하게 행복을 찾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하는 내내 괴롭다면 다른 게임을 하는 편이 훨씬 낫죠. 더 쉽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게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게임을 별로 즐기진 않지만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내 인생을 캐릭터 관점이 아니라 플레이어 관점으로 바꿔야지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에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 머릿속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기에 노트 쓰기는 어느새 2분의 1 일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이 보다 빨리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 설정 외에 스스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설정이 또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행복하고 풍요로운 지금의 이 작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노트를 쓰기만 했는데도 스스로 믿기 힘들 정도로 현실이 달라졌다면 이건 게임처럼 아주 간단하게 했대요. 이렇게 달라졌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쵸? 돈이 드는 걸까요? 돈이 든다고 해도 해야겠죠? 근데 돈도 안 들어. 그냥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설정을 바꿔버리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누구나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실제로 인생을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죽었어, 실패했어, 에이 이번 판은 망했다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는 신나게 캐릭터의 관점에 대해서 신나게 한번 게임을 즐겨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을 즐기는 주체는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기를 진 손에 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게임 속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하거나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짜증이 나면서도 그 게임을 계속하게 된대요. 그러면 막 진짜 막 게임을 힘들게 깼어 이러면 어떤 묘미도 있고,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뭐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서는 나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 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나 주변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뭐 어렵게 극복해 나가는데,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것을 이렇게 내가 성취해냈어, 뭐를 했어, 그런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시시하게 여기기도 한대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그 캐릭터 관점처럼 이렇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 플레이어는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가 이제 즐기고 내가 거기에 이입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밖에 있는 플레이어로 딱 빠져나와서 내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싱글맘이라는 게임을 딱 멈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싱글맘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게임을 멈춰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롭고 즐겁고 막 내가 거기에 몰입해서 막 빠져들어서 나를 망치고 기분 상태를 그렇게 하는 그 게임은 이제 하지 말고,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서 내가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싱글맘이라는 것을 딱 종료, 나 이건 안 하겠어, 나 이건 재미없어, 딱 종료를 시켜버리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다른 게임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인생을 우주적 관점은 플레이어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보래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표현을 하자면 객관적인 관점, 관찰자적인 관점이라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딱 디자인을 하면 우주는 그렇게 정한 설정에 어울리는 현실을 하나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게임 속에 캐릭터에 푹 빠져가지고 이거 짜증나, 요즘 아이들 말하는 그 개짜증 있잖아요. 저 이 말 되게 웃기거든요. 개짜증나 이러면서 엄마 나 이거 왜 망쳤어,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나와서 내가 그 게임을 딱 종료를 딱 시켜버리고,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싱글맘 이거 종료시키자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 관점으로 객관화된 관점, 그리고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서 설정을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객관적인 관점, 관찰자적 시점, 우주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우주에 보낸 그런 설정에 의해서 현실이 하나 벗겨진다고 합니다. 자, 잠시 영상 이렇게 일부 마무리하고요. 요 다음 영상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